등차 수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거 다시 살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었고, 그래서 공차와 하나형을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고, 첫 번째 성질로 살펴본 게, 자,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n-nd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개의 항이 주어지면 항상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두 개를 이용해서 공차를 구하시고 나머지 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실 수 있었다. 자, 여기 이어서 이제 등차 수열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질. 자, 첫 번째로 그 전에 등차 수열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좀 세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항을 A라고 할 거고 공차를 D라고 하겠습니다. 이 등차 수열인데, 자, 첫 번째 항이고 얘가 A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가 될 겁니다. 자, 항이 이렇게 5개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냐면은 유한수열이라고 부르십니다. 유한수열. 네. 보통 이제 수를 나열할 때 점점점 이러면서 계속 나열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열은 끝이 없는 수열이라고 해서 얘의 상대적인 개념은 무한수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우리가 2학년 때 수원 단원에 살펴보는 수열은 유한수열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5개가 등차 수열인 겁니다. 그럼 한가운데 있는 항이 있겠죠. 우리는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한가운데 있는 이 세 번째 항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항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차 수열의 한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이 세 번째 항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우리는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등차 중항이 아니라 항입니다. 항. 가운데 있는 하나의 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차 중항을 기준으로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항과 얘를 두 개를 더해봅니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더하면 2A 플러스 4D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더 가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역시 2A 플러스 4D가 되시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때 그러면 얘는 더할 친구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을 더해보는 겁니다. 즉,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 등차 수열은 방금 계산한 값들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되겠죠? 자, 이때 요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유한수열에서
유한수열에서 시작하는 이 항을 첫 항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 마지막에 있는 이 항을 끝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첫 항 앞으로, 첫 항, 그 다음에 얘를 끝항,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건 뭐 등차수열이 아니더라도 유한수열에서는 시작하는 항이 있고 끝나는 항이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요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자, A1과 A5를 더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할 겁니다. 첫항 더하기 끝항. 과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항을 몇 배를 한 거죠? 2배를. 등차 중항의 2배는 등차수열에서는 항상 같습니다. 근데 얘만 같으냐? 첫항 더하기 끝항과 같은 값은 A2 더하기 A4도 같죠. 요거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앞에서 두 번째 더하기 뒤에서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앞에서 세 번째 더하기 뒤에서 세 번째. 계속 무슨 말이냐면 첫항 더하기 끝항이지만, 내가 끝항이라고 했을 때 이 값과 같은 값을 갖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럼 상황이, 이번 항이 홀수기일 때 살펴봤는데, 만약에 항이 짝수기라면 어떻게 될까? 보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항이고 A라고 합니다. 공차가 D니까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죠.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 A 플러스 4D. 여섯 번째 항 A 플러스 5D. 자, 6개의 나열되어 있는, 우리는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유한수열입니다. 유한수열만 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역시 여기도 유한수열이니까 여기에 첫 항이 있는 거고, 여기가 첫 항이고 여기에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1이 첫 항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A6이 끝항이 될 거고. 근데 아까 홀수기일 때 항이 하나가, 이번엔 가운데 대신에 그럼 조금 더 넓게 보면 가운데 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 항 두 개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차수열의 가운데 두 항. 그래서 줄여서 가운데 두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가운데 두 항. 그래서 등차수열인데 유한수열이라면 등차 중항이 있든지 가운데 두 항이 있든지. 괜찮죠? 자, 이때 가운데 두 항을 한번 볼 겁니다. 가운데 두 항을 합해 보시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 얼마가 되죠? 2a 플러스 5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또 합해 볼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2a 플러스 d가 될 거고, 얘랑 또 합해 볼,
ESOD가 얘도 다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가 다 같은 값을 가지시더라. 오케이. 어떤 성질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항상 누구를 대표로 쓸 거냐면은 더하기 당. 자, 여기서는 가운데 두 항의 가운데 두 항의 합과 항상 인체수열에서는 같다는 짝수기일 때는 이런 이야기도 괜찮은 거예요.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앞에서 두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물론 똑같은 것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구를 쓸 거냐. 더하기 괜찮죠?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결론, 우리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성질의 결론은 두 번째 성질의 결론은 자, 누가 항상 대표로 나오는 거 더하기 끝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표현 얘랑 같은 값을 갖는 거. 만약 이 항이 이 수열 홀수기 수열이라면 등차 중이 있을 거고 그 등차의 두 배를 는 첫항 더하기 끝항의 값으로 또는 홀수기라면 가운데 두 항이고 두 항의 합 됩니다. 근데 또 없다면 또 누구를 이용하실 수 있냐면은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어쨌든 같은 떨어져 물론 앞에서 세 더하기 뒤에서 괜찮죠? 네. 자, 입니다. 앞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냐면은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게 선생님이 끝항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이런 값을 쓰셔도 이런 값을 쓰셔도 되고 이런 값을 않다라는 되겠죠? 하나 들면 여기에 수열이 있습니다. 1 얘가 지금 자 이때 여기 예. 자 이게 등차가 자 기본적으로 를 더한 값이나 여기과 a 더한 값이나 얼마로 6 똑같을까요? 알겠죠? 6의 값이 다 합하면 3.
교과서나 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뭐 항을 여러 개 쓰지 그냥 A, B, C 세 숫자 수열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때 가운데 있는 이 B를 자중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있냐면은 중항을 한 거는 S, C랑 따라서 중항 B는 A 더하기 C를 2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교과서에 사용되어 있는 입니다. 자칫하면 등차 중항이라고 했을 때 3개만 있어야지 등차 중항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런 아니라는 겁니다.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홀수 개일 때도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짝수면 가운데 두 항이 있다. 괜찮죠? 네, 이게 등차 수열의 두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은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본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조금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자, 노트를 잠깐 하시면, 수열인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입니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첫 항부터 n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S의 n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이 S의 n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S의 n의 의미는 어디서부터? 항상 시작이 첫째 항이어야 됩니다. 첫째 항. 시작이. 마지막은 여기 있는 숫자랑 똑같은 겁니다. n째 항. 그래서 Sn은 첫 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의 합. n항까지의 합. 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Sn은 혼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이 SN은 수열 AN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 수열 AN에 대한 SN이라고 하면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수열 AN에 대하여 A1부터 AN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말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할 거다라고 약속을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에 수열 AN이 있는데 이 AN에 대한 S6이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인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AN이라는 수열에 1 더하기 A 더하기 A6을 말하는구나. 괜찮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자, 표현을 앞으로
괜찮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등차 수열의 SN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래서 했던 우리가 이 성질을 좀 적극 활용을 해볼 겁니다. 됐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AN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S6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S6. S6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의 6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살폈듯이 지금 더하기만 없으면 6개의 유한수열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등차 중항은 없지만 여기에 가운데 두항이 있습니다. 가운데 두항.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두항을 더한 이 값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림으로 갑시다.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네모. 그러면 얘랑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얘도 네모가 되겠죠. 네모. 괜찮죠? 자, 그러면 얘랑 더해도 역시 네모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네모라는 값이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구나. 됩니까?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게 n이 됐을 때를 일반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그럼 네모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어떤 숫자가 돼요? 네모는 가운데 두 항을 합한 거. 아니면 여기도 네모니까 앞에서 두 번째 더하기 뒤에서 두 번째. 아니면 이거랑 이거를 더한 게 또 네모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표로 쓸 거냐면 이 네모 자리를 첫 항 더하기 끝항을 가져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3이라는 아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3이라는 아이는 자, 네모가 왜 3개가 생겼죠? 항이 총 몇 개다? 6개인데 둘씩 커플을 만드니까 3커플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아이는 실제로 어떻게 써진 거냐면은 3은 전체 항이 몇 개냐면 6개죠. 얘는 3은 항이 총 6개인데 그걸 2개씩 묶어서 3쌍이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고 요거를 말로써 한번 만들어 보시면 6은 이 수열, 유한수열이겠죠. 항상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항수가 될 거고 항수를 반띵하시면 그죠? 3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요 식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합공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S의 N입니다.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등차 수열은 항상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느냐면은 첫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수 첫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수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 괜찮죠?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수. 근데 학생들 중에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짝수계니까 얘가 3개가 나온 건 이해가 되는데 홀수계면 그래도 되나요? 자, 홀수계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똑같은 등차 수열인데 S5를 한번 구해볼까요? S5.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에 결과부터 내시면 어떻게 되겠죠? S5는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수. 요거를 적용하시면 첫항은 얼마가 되겠다? 첫항은 A1, 끝항은 A5 곱하기 2분의 항은 몇 개가 되는 거죠? 5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5개니까 얘는 S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여기는 항이 5개니까 가운데 두 항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등차 중항이 있습니다.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성질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등차 중항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렇게 더한 거를 아까처럼 해봅시다. 네모라고 한다면 얘랑 더한 것도 뭐가 되겠다? 네모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하나만 있는데 얘는 여기다 2배를 해야지 네모가 되니까 얘는 네모의 절반이 될 겁니다. 절반의 네모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다 더하면 네모가 몇 개가 있다? 네모가 하나, 둘, 반. 그래서 네모가 몇 개가 있냐면은 곱하기 2개에다가 절반을 더한 게 생길 겁니다. 그게 뭐다? 네모에다가 곱하기 2분을 한 거고, 그쵸? 그러면 이때 이 네모가 누구냐면은 네모 대신에 우리는 뭘 쓰는 상당히 끝항. 그 다음에 항수, 홀수에 많이 되니까 항수가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쓴 수열의 n항까지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수가 되는 식을 쓰시면 괜찮죠? 자, 하나 들어보면 n이 S 얼마까 해볼까요? 5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등차 수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죠? A 더하기 A의 5 2 뭐 하면 되죠? 집어넣으면 2랑 약분하시